안녕하십니까, 주희영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 속 메타버스라고 하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메타버스 하면 어떤 게 떠올라? 또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 라고 물어보면 들어는 봤는데 잘 몰라. 그리고 잘 이용하고 있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 속에 상당히 많이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고 어떤 그 도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마케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여러 학교들 수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온라인 쇼핑몰 이쪽 분야이다 보니까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게 됐고 얼마 전부터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유통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이게 유통산업뿐만 아니라 또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많이 이전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이용하게 된다면 과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도 요즘은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번 특강을 통해서 그래서 메타버스 과연 어떠한 것인지 개념 정도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일상 속 메타버스라고 하는 주제로 목차를 잡을 때 활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것이냐, 포커스를 어디다 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활용 사례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념을 잘 정리해 둔다면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나 이 부분이야 조금 관심이 많아서 진출하고 싶다. 이런 직업과 관련해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개념을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데 과연 어떻게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그 기업들의 활용 사례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장이 산업이 어떻게 변해가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그 전망에 대한 내용까지를 이번 특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SNS에 일상을 많이 공유하죠. 여러분들의 하루를 사는데 과연 어떤 일들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저는 가끔 SNS에 제 생활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괜찮은 정보를 접했을 때 다른 지인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SNS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SNS도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제 친구는 온라인 카페를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워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인플루언서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이런 생활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개강하면 방학 동안 뭘 했니?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이거든요. 게임도 많이 하고 또 여행이나 운동을 온라인상에 기록하기도 하죠. 특히 요즘은 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도 본인들의 건강을 많이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또 SNS상에 공유해서 같이 연동시켜서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상들 속에 메타버스 과연 어떻게 스며들어 왔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부터 봐야겠죠. 메타버스 과연 어떤 의미냐 이 개념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메타라고 하는 그리스어 즉 가상, 초월, 그 이상의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메타와 유니버스, 우주 이 두 단어가 같이 접목이 된 합성어가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쫙 조합해보면 가상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직업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여기서 그러면 직업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직업이 있으면 뭔가 오고 가는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금전적인 것들. 그래서 가상화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금융적인 거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요즘 들어보셨나요? 지구상의 어떤 땅을 내가 독점할 수 있어.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내가 선점할 수 있어. 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어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합법적으로 가상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메타버스,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 제가 4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인터넷 다음의 세계, 그리고 게임 속 세상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세상과의 연결, 그리고 실제 세상의 테스트. 실제 세상의 테스트, 이게 어떤 의미일까? 과연 인터넷 다음의 세계, 어떤 의미일까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다음의 세계는 지금의 여러분들과는 잘 연결이 안 돼요. 왜냐? 저는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가 생겼고, 그러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태어나 보니 인터넷, 핸드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폰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의 메타버스가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또 메타버스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게임이에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많이 접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게임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SNS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SNS를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아바타를 통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다른 사람과 교류도 하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다른 세상과 연결해주는 플랫폼들이 꽤 많이 생겨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로블록스나 제페토라고 하는, 또는 이프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실제 세상의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거에 많이 허들이 작용이 되나요? 왜 안 하게 되나요? 못하게 되기도 하고 안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어서, 또는 간혹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는 못하지만 가능한지 여부를 테스트해 볼 수는 있겠죠. 이게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구현을 해서 테스트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면 인터넷 다음, 그 다음에 다른 세상과 연결, 그러니까 가상세계,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곳,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너무 복잡해요 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아바타 영화의 이 스티커들을 3장을 올려드렸는데요. 아바타를 통해서도 메타버스를 설명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엔 없지만 실제 있을 법한, 그럼 있는 듯하게 구현해낸 가상 공간, 가상의 세계, 이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메타버스 구현이 잘 된 영화 중에 하나가 아바타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시간 내서 보시면 꽤 괜찮은 영화 중에 하나니까, 제가 영화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스티커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유형은 우리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증강현실, 가상세계, 라이프로깅, 거울세계라고 하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유형을 제가 옆에 그림으로 또 한번 표현을 해드렸죠. 이 구분하게 된 것은 ASF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기준에 의해서 4가지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구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 세계이냐 아니면 가상 환경을 중점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을 거고요. 사용되는 정보가
외부적인 환경 정보인지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의 내부적인 사적인 정보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증강현실, 가상세계, 라이프로깅, 그리고 미러월드라고 하는 거울세계 이렇게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뭔가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거예요. 약간의 우리가 새로운 이 기준에 의해서 세상엔 없을 듯한 것들을 조금 더 덧붙여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라이프로깅은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하는 거죠. 즉 SNS 같은 것들이 여기에 그래서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거울 세계라고 하는 미러월드는 이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하는 게 라이프로깅이라고 한다면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복제시키는 게 거울 세계거든요. 이런 게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는 존재하진 않지만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추구하는 상당히 창조적인 가상세계, 이것이 우리가 버추얼 월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4가지 유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증강현실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AR이라고 얘기하는 이 증강현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을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증강현실의 이미지를 어떤 걸 올려드렸냐면 유니콘을 올려드렸습니다. 왜 유니콘일까요? 전 증강현실을 설명할 때 이 유니콘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니콘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우리 가상에 존재하는 동물이라고 많이 얘기도 하죠. 현실엔 없어 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실존한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즉 말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와 유니콘에 있는 뿔과 날개, 이 가상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서 만들어낸 것이 증강현실, 유니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어떤 현실 세계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겹쳐지면서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앞서서 얘기했던 아바타 영화에서 이러한 증강현실이 나타나고 있죠. 또 증강현실 그럼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을까? 실제적으로 적용됐던 사례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아이언맨에서도 우리가 이 증강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토니가 이 특수한 수트를 입게 되면 눈앞에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쫙 하고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휴대폰이 나오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고요. 그냥 투지폰 정도? 그냥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인터넷이 이제 막 되기 시작할 무렵에 그때 어떤 한 기사의 댓글에 인터넷이 되고 메일도 확인했으면 좋겠고 라고 했더니 그 대댓글에 너는 SF 공상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만한 포켓몬고입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포켓몬을 잡는 그런 것을 즐기는 게임이었는데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붐을 일으켰었죠. 또 전투기 FA-28의 조종석에 적용이 된 HUD 시스템인데요. 얘도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증강현실이구나.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증강현실 어떤 걸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증강현실은 이런 겁니다. 스노우. 올해가 토끼해죠? 그러면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저희 조카들 그리고 학생들하고 사진을 찍을 때 어플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배경이 좀 예쁜 걸 가져다 쓴다거나 아니면 익살스러운 사진을 쓸 때 찍으려고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어플 중에 하나가 이 스노우인데요. 토끼해가 되면서 토끼와 관련한 다양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배경들이 생겨났죠. 제가 제 얼굴에 토끼 모양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것처럼 찍혀져 나오거든요. 이것이 증강현실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세계인데요. 버추얼 월드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이 VW 버추얼 월드는 VR이라고 하는 버추얼 리얼리티와 혼용해서 많이 쓰이곤 있는데요. 차이는 좀 있습니다. 가상세계는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을 가상의 사이버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아바타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가상세계를 동시에 탐험을 할 수 있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또 참여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할 수가 있는 곳, 이것을 우리가 가상세계라고 얘기하고 이걸 VR 또는 VW라고도 많이 줄여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버추얼 월드라고 또는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걸 가상세계, 가상현실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버추얼 리얼리티는 이런 가상세계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수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의 메타버스가 가상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가상세계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제가 접한 것들, 그리고 제가 가상세계와 관련해서 사례로 접했었던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린드랩이 개발한 인터넷 기반의 가상세계인 세컨 라이프입니다. 2003년에 공개한 가상현실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세컨 라이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안에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일정 영역 안에서는 땅을,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요. 가상화폐로 거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가상화폐가 현실화폐로 교환도 됐었던 그게 세컨 라이프였습니다. 또 옆에 있는 다다월드인데요. 이 다다월드는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님이 만든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3D 가상현실 브라우저 중에 하나였던 액티브월드가 1995년도에 개발이 됐었고 90년도 후반에 광운대 교수님이 이 다다월드를 오픈을 하셨어요. 이 가상세계였거든요. 이 안에서 대화도 하고 여기서도 일정 구역 안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너와라고 하는 그 법인 내에서 너와 프렌즈에서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운영이 되지는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가상세계와 관련해서 가장 최초로 운영했었던 다다월드 사례이고요. 가상세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건 아마도 다음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로블록스와 제페토입니다. 게임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거고요. 또 제페토는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또 코로나 상황일 때 엔터테인먼트 쪽에 산업이 좀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또 그 산업에 있는 연예인들이 조금 더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이용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던, 그래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가상세계 중에 하나가 로블록스와 제페토입니다. 로블록스는 2006년 6월에 출시가 되었었고요. 다양한 가상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페토는 이것보다 좀 한참 뒤인 2018년 8월에 출시가 됐는데요. 네이버제트에서 운영하는 하고 개발, 유통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저가 있죠.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메타버스 유형은 라이프로깅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도 저는 이 메타버스 유형 중에 하나씩은 다 경험은 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게 라이프로깅인 것 같습니다. 일상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의 일상을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기록하는 걸 라이프로깅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어디다 하시나요?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했어요. 또는 요즘엔 이거에 관심이 생겼어요. 건강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면 나빠졌네요.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막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거든요. SNS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나 건강, 여가 등에서 생성되는 개인생활 전반의 기록을 정리, 보관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라이프로깅인데요. 이런 라이프로깅이 가능한 기술들,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근데 이 기술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메타버스 세계를 연결하는데도 많은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경영학을 전공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나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듣기만 해도 너무 머리 아픈데요. 사실은 경영학도라고 한다면 다른 건 모르다 하더라도 사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분석과 관련한 걸 좀 공부해 두신다면 좀 더 경쟁력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입학했을 때부터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두면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면 훨씬 더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 영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로깅에서 제가 처음 접했던 것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알게 되는 건데요. 싸이월드입니다. 싸이월드라고 하는 곳에서 도토리를 구입을 해서 미니미를 저를 나타낼 수 있는 나만의 아바타로 꾸밉니다. 근데 꾸미기 위해서 도토리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사고요. 또 이 아바타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을 꾸며줘야 되잖아요. 이걸 꾸미는 데 들어가는 걸 또 아이템을 또 사고, 밋밋하게 그냥 배경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음악이 좀 깔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경음악도 깔고 꽤 많은 돈을 투자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니미를 통해서 나만의 세상을 구현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우리가 이 싸이월드를 이용했었는데, 지금의 MZ세대들은 페이스북은 거의 사용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나 인스타, 릴스와 같은 SNS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미러월드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세계라고 많이 번역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미러월드 자체의 용어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미러월드는 실제 세계를 그대로 똑같이 구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모든 거대한 광대한 정보를 축소해서 디지털 세계에 박제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정보를 가상 세계로 확장시킨 건데요. 과연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놓고 있는데요. 배달 어플에서는 저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플을 쓰고 있고, 또 요즘은 땡겨요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배민이 부동의 1위이긴 하지만 요기요나 뭐 이런 어플들도 있죠. 즉 배달 어플과 관련한 것이 현실 세계의 식당들을 그대로 축소해서 디지털 공간에서 메뉴부터 가격까지 모든 걸 다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당근도 그렇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방을 구할 때, 사무실을 구할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직방,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미러월드는 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는 웹엑스라고 하는, 요즘은 회의도 줌으로, 그리고 수업도 줌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코로나 시국에 지금도 간혹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 대체적으로 회의도 예전에는 모여서 했다면, 오프라인에 모여서 했다면, 이젠 웹엑스나 줌을 통해서 가상 공간 안에 모여서 실시간으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러월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또 구글 어스나 티맵도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광대한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길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 거야, 어떻게 가면 좋겠니? 라고 티맵에 물어보기만 하면 쫙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러월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타버스 하는데요. 왜 인기가 있고 급부상하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비대면 서비스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의 수요 또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또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의 5G 상용화라고 하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공간 플랫폼이라고 하는 메타버스가 급부상할 수밖에 없겠죠. 또
메타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봐도 앞에서 살펴봤던 키워드들이 그대로 오게 되는데요. 다른 거 하나가 탁 나타났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근데요, 여기 MZ세대가 생겨나면서입니다. MZ세대는 휴대폰을 들고 태어난 세대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에 상당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상당히 빠르게 습득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상당히 급부상하게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 세계를 연결하는 데는 상당히 다양한 복합적인 기술들이 필요로 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 어떤 것들이 있을까인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플랫폼들입니다. 로블록스나 제페토 그리고 이프렌드 그리고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건 교육용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스투는 지구의 어느 한 국가의 어느 한 도시의 요 행정구역을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센트럴랜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메타 호라이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 메타버스과 어떤 것들이 있냐? 아까처럼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우리 일상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요?를 봤더니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하고 계셨죠? 그것처럼 가상 아바타를 만들어서 게임 속의 가상 세계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VR이나 3D 기술로 구현한 가상 공간에서 콘서트를 즐기기도 했었고요. 또 가상 공간에서 열리는 신입생 입학식과 졸업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졸업식과 입학식을 치러야 되는 대학들이 이러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실제 졸업식을 또는 입학식이 진행되는 것처럼 진행을 했었죠. 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아바타를 활용해서 온라인 쇼핑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타버스 과연 어떻게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브랜드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구찌인데요. 우리 MZ세대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캐. 이 부캐가 이게 멀티 페르소나잖아요. 다중 인격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인격들을 갖게 되는데 아바타를 나인 듯 나이지 않은 그러니까 나지만 나와는 다른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바타를 통해서 구찌 아이템들을 사서 꾸며줄 수 있게끔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 작년에 서울 DDP에서 구찌가 든 아키타이프 전시를 홍보하려고 제페토에서 전시 공간과 그리고 작품을 그대로 복제해서 이 플랫폼상에 제페토 플랫폼상에서 선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구찌 아이템 일부를 버추얼 컬렉션으로 구현해서 실제적으로 착용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월 한 달간 방문한 이용자가 75만 명 그리고 제페토 내 구찌 아이템을 11만 개 이상 판매하게 되면서 잠재 고객을 실제 고객으로 또 브랜드 간접 경험을 유도해내면서 고객화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 현실 세계를 그대로 구현하는 걸 통해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로블록스를 활용해서 했던 사례인데요. 이 성동구 내에 실존하는 학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실제 통학로와 같은 교통 환경을 반영해서 스위트홈 세이프 스쿨이라고 하는 게임, 로블록스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전한 통학로 월드를 구현을 해서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은 게임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잘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어떤 아이템을 얻어서 능력치를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허들에서 흥미를 끌 수 있는 장애 요소들을 만든다거나 하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참 재밌게 참여하게끔 했었거든요. 그 결과 초고등학생들이 플랫폼 내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 리빙랩을 구축하게 됐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제시되어 있는 장면에 보면 이렇게 뭔가 스티커를 막 붙여져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성동군의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안전이 취약했던 곳에 이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걸 학생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제안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메타버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걸로도 기업에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례들 중에 하나가 베스킨라빈스에서 제페토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베스킨라빈스의 월드맵인 베라팩토리를 활용해서 이 식음료 업계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실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실존하는 인물인 스타 인플루언서와 또 베스킨라빈스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캐릭터가 동시에 출연을 해서 제품을 소개하고 전국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교환권을 판매했었는데요. 그때 누적 접촉사가 59만 명, 거기에 매출액이 2억 1천만 원을 달성했던 성과를 냈었고요. 또 유통업계 중에 물론 GS뿐만 아니라 CU도 하고 있는데 GS25가 게임이나 스토리와 접목한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마시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해서 실제 GS25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또는 홍보물을 이 마시성이라고 하는 가상세계에 게시를 하고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제페토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함으로써 온라인에서 봤던 걸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연결시키는 그걸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것에 누가 훨씬 더 빠르게 접할 수 있을까요? 관심을 두고 MZ세대입니다. 그래서 MZ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 활용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시성을 방문하는 일평균 방문자가 1000명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향후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지금까지 들어보니 메타버스, 처음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 잘 모르는데 이용 안 하는데 라고 느꼈지만 내가 다 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였구나. 어려운 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가상세계 속에서 만남을, 커뮤니케이션을 또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 중에 하나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에서 내건 보고서를 좀 살펴보게 되면 AR, VR 분야의 직간접적인 경제 기여도가 2019년도 464억 달러에서 2030년이 되면 1조 5천억 달러로 확 늘어나죠. 근데 이 메타버스 관련 시장 규모 또한 2019년 455억 달러에서 이제는 1조 5,429억 달러로 증가해요. 30배 이상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곳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메타버스 왜 관심을 두어야 되냐? 아무래도 새로운 직업 유형이 많이 생겨나겠죠. AI가 발전을 하면서 언급되기 시작한 게 메타버스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AI 이게 나올 때 없어질 직업과 새로 생겨날 직업 얘기할 때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저와 같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보니까 필요는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어떤 직종들이 생겨날 거냐? 크리에이터 쪽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거나 컨텐츠, 관광, 체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직업 유형들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메타버스 전용 영화나 공연, 전시와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공연하는 또는 감독하는 그런 직업군들 또 이것을 실제적으로 빌드업하는 월드 빌드업이라고 하는 거 또 메타버스 전용의 관광업이나 투어 가이드, 상품 개발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활성화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주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텀블러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트위터라고 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계속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크리에이터 생태계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 2016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를 보면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단순히 각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탕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늘 있어 왔던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이 네 가지 유형들이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다면 이것 또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에 적용이 되는 직업군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좀 잘 하셨다면 나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이야. 또는 이런 게 괜찮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관심을 두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 입학하셔서 졸업할 때까지 그 부분들을 잘 다듬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